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쿠쿠홀딩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이버 금융을 보면은 10년 차트 14년부터 쭉 뭐 우상향 이런 건 뭐 쥐뿔도 없고 뭐 그런 거지. 코로나 때는 11,780원. 그 코로나에 근접할 수치까지 가는데 12,000원, 시가총액 6,700억, 3,500만 주. 최근에 액면 분할해서 700만 주 정도 되는 게 5대1 비율로 액면 분할해서 500원짜리가 100원 되는 바람에 3,500만 주, 외국인은 8%, 그리고 동일업종 PR은 11배, 배당은 5년 평균 2.9% 정도, 2.7% 정도 됐다. 뉴스는 식기세척제도 판다 그러고, 코코 인덕션, 3구 화이트 셰프 스틱 인덕션, 광군제에서 역대 최대 광군제, 중국의 광군제 클릭되라. 광군제 역대 매출 최다 달성, 58% 증가, 중국에서 잘 팔렸다. 전기밥솥 이율이라방 요러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근데 차트는 잘 안 보는데, 차트를 보면 이게 여가 액면 분할, 이때 액면 분할 했다는 거거든.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올라갔다 봐야 되나? 9월달 11월달에 요때 이제 하락한 요때 있거든. 요때 어느 이날이 그 대주주가 11만 주 던지는 날, 2% 대주주가 던지는 날, 이때 그 얼마까지였나? 19,800원까지 따졌네. 그날 지금도 19,800이잖아. 일봉. 자, 이거 일봉 이때 던진 날, 이때 던졌다. 아이고, 주가가 이거 뭐 볼 것도 다 볼지도 모르고 됐어. 기관들은 어떻게 팔고 있냐? 외국인은 최근 1개월 사이에 매도 많았고, 기관도 매도. 외국은 그래도 매수가 최근에는 매수가 많은데 맞지? 기관은 판 게 많고, 11월 달에 던졌으니까, 자, 던졌던 11만 주, 이때 12% 빠질 때 11월 4일 날 던졌네. 12% 빠질 때 기관이 다 사고 외국인들 다 샀다. 외국인들이 다 받아먹었네, 맞지? 아이고, 자, 그럼 뉴스 필요 없고 종목 분석에서는 요거만 볼게. 자, 요거 기업은 밥솥 파는지 다 아니까 요거 전간 매출 16년부터 20년까지 4,800억이 된 게 5,800억, 지금 거의 7,000억, 2021년 7,000억 가까이 되거든. IMF가 아니고 뭐고 코로나도 상관없어. 얘들은 영업이익 계속 우상향, 순이익 계속 우상향. 이건 뭐 4,000억 이런 거는 뭐 건물이나 땅 그런 거 팔았겠지. 자산 우상향, 부채 1,400억에서 1,600억 별 변동 없고, 자본 5,600억에서 7,600억 우상향, 자본금 49억에서 36억 별 변동 없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속 잘 쓰고 있고, 이자 발생 부채가 17억이래. 17억. 2020년 17억. 한 분기로 보면은 이자 발생 부채가 23억만큼 이자를 낸다는 거지. 나머지는 부채가 외상값도 부채로 잡히고, 뭐 미리 받은 돈도 부채로 잡히고, 또 뭐야 줘야 될 돈도 부채로 잡히고 막 그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23억이면, 이자 발생 부채가 23억이면 얘들은 뭐 유동성, 뭐 갑자기 이자가 금리가 올라간다 의미 없다. 얘들한테는 영업이익률이 17%, 순이익률이 18%, 두 자릿수 15%, 16%, 17%, 15%, ROE가 자본 대비 리턴율이 15%, 17%, 12%, 14% 꾸준하지. 부채 비율도 꾸준했고, 자본 유보율이 4만 % 맞네. 내가 계산했는 거 맞네. 4만 % 이거는 말이 안 돼. 처음에는 13,000%에서 시작. 자본 대비 내 자본금에 130배가 있다, 380배가 있다. 그러면 쏴두고 뭐하는데, 보통 많은 그 여유자금이 여유있다, 좀 유동성을 대체하기 쉽다 그러는 거는 한 500% 선, 자본금의 한 5배 정도를 유보 쌓아두고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500%. 근데 국내 기업들은 좀 탄탄한 것들은 한 4,000%, 뭐 5,000%, 6,000%, 7,000% 우와 했는데, 삼성 200배인가 100배인가 그렇거든. 삼성전자 얼마지? 삼성전자 유보율. 삼성전자도 엄청 높디.
유보율 32,000배. 삼성 그래도 대단히로 투자도 하잖아, 맞지? 삼성. 자, 그럼 또 모토닉. 모토닉과 또 비교해야 되거든. 모토닉은 유보율 2,400%. 얘들 부채 6%거든. 당좌 비율, 당장 현금으로 쓸 게 1,500%나 있다. 2,500%. 야, 얘는 ROE가 얼마고? ROE 4%. 아, 모자란다, 맞지? 아까 그거 보다가 이거는 눈벨인 것 같다. 홀딩스, 코코홀딩스는 진짜 유보율이 4만 %라는 거는 돈을 그만큼, 삼성만큼 쌓인다. 쓰지 않는다. 삼성은 그래도 반도체 공장 막 몇십 조짜리 막 짓고 하잖아. 코코는 몇십 조짜리, 몇천억짜리 짓나?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쌓아둔 거는 쌓아둬도 되겠다 싶으니까 쌓아둔 거겠지. 배당 수익률 볼게.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30%, 순이익의 4%, 순이익이 22%, 순이익이 23%. 순이익이 4%라는 거는 순이익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났겠지. 그러니까 순이익의 4%를 줬더니 800원 주당, 한 주당 600원. 600원을 주식수로 곱하니까 2.5% 정도 된다.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23%, 순이익이 23% 매덕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그게 한 주당 얼마네? 그게 한 주당 600원이면 주가의 2.8%, 그러니까 주가의 2.6%, 2.7%, 2.5%, 3.3%, 2020년에 3.3%를 줬네. 그러니까 2020년에 3.3%를 줬는데 공시에 최근 공시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3% 이상 측정하겠다 그러니까 뿔난 거지. 왜 2020년에 3.3%를 줬는 게 왜 그러면 4%, 5%씩 준다 해야지. 뭐 3% 이상 준다 하노? 왜 주던 대로 주노? 아니 19년에 2.8% 줬고요. 18년에 2.5% 줬는데요. 이렇게 해도 일단 최근에 받은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맞지? 그래서 성질 난다 하는 게. 이거 3%더 줘야 된다 얘들은. 쌓아둔 돈이 이게 얼마나 있네 이거. 아, 그럼 요거 볼래? 요거 봤지? 모토닉 볼까? 모토닉 배당 성량 76%, 54%. 이거 모토닉도 그걸로 볼게. 아, 근데 모토닉을 괜히 잘못 팔았나? 모토닉도 배당 성량 잠깐만 자 연결 모토닉도 배당 성량 25%, 61%, 71%, 58%, 순이익이 58%, 순이익이 58%, 순이익이 76%, 순이익이 61%. 언제부터? 17년부터 순이익이 61%를 배당으로 줬다. 그게 3.8%, 3%, 3.3%, 3.3%. 얘들은 3% 이상 줘. 배당을. 300원, 400원밖에 안 되지만 그거는 주식의 3%니까 똑같은 거지. 근데 순이익의 58%를 배당을 준다. 근데 얘들은 순이익이 좀 신기한 게 얘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50억이야. 순이익이 80억이야. 영업과는 상관없이 더 벌어들이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돈놀이를 한 3, 4천억을 돈놀이를 굴려. 근데 동원개발도 얘들하고 비슷한데 한 4천억 정도를 돈을 굴려가지고 배당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쿠코홀딩스는 한 5천억 가까이를 굴려. 쿠코홀딩스는. 그럼 5천억 가까이를 굴려가지고 한 100억 정도를 이렇게 뭐 금융 수익 5천억 가까이 굴려가지고 더 벌겠지. 근데 생각만큼 뭐다? 배당은 택도 없이 약하다. 한 40% 줘도 되잖아, 맞지? 배당을. 순이익의 40%. 그러면 지금 곱하기 2니까 한 5% 정도 되겠네, 맞지? 여기 40%면 지금 곱하기 2니까 한 5%. 곱하기 2니까 한 6%. 5, 6% 주면 주주들을 아주 좋아하겠지. 성장도 이마이 하고 돈도 이마이 버는데 배당도 이마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면은 월 배당을 바꾸든지. 맞지? 월 배당으로 바꾸면 3%월 배당으로 바꾸면 좀 많진 않지만 월 배당으로 바꿔도 얘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이고. 유보율 4만 % 뭐고. 모토닉에 비하면 모토닉은 그래도 순이익의 몇 %였나? 모토닉. 순이익 몇 %였나? 40%, 50%, 60%, 60%에서 70% 많게는 60% 가까이를 최근 4년 이상 58% 이상을 4년 동안 줬다. 순이익에. 아, 모토닉이 잘한 건가? 쿠코홀딩스 뭐한 건가? 쿠코홀딩스도 배당은 낮지는 않아. 코스피 대비에. 코스피가 5%씩 주는 데거든요. 0. 몇 % 배당, 1% 배당, 뭐
아이고, 근데 그에 비하면 높긴 하지만 저들이 쌓아둔 돈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다.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지. 왜 터무니없이 적냐면은 대주주가 이 전체 3,500만 주 중에 지분이 70%를 가지고 있다. 대주주 지분이 70%. 대주주 최대 주주가 9번 아들 42%, 구본진 둘째 아들 18%, 구자신 2.75%, 쿠쿠 사회복지금, 이거 국민연금 최근에 다 팔았더라고. 저 봐봐. 국민연금 다 정리, 5% 정리, 보고 의무 해지. 21년 8월에 국민연금이 5% 19년에 들어와가 36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고를 하고 구자신 2.1%를 179억에 팔아버리고 34만 주. 21년 6월에 한 번, 그리고 21년 11월 4일 날 2% 총 4%를 던졌다. 시간의 매매 156억, 170억, 한 300억 가까이 되네. 현금이 받았네. 세금 내겠지만 요거 주식 분할은 액면 분할해 가지고 주식이 불어넣는 거에 대해서 숫자가 적힌 거고, 국민연금도 팔았다. 국민연금 웬만하면 팔긴 팔지만 국민연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안전한 거는 맞다라는 말이지, 맞지? 자, 5% 이상 주주도 그렇고. 그러면 야, 이거 그냥 내가 결론 내릴게. 자, 결론 내리러 가자. 다시 결론 내려보면 매출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 당기순이익 우상향, 영업이익률 우상향, ROE 15% 이상, 부채 비율 20%, 유보율 4만 %, 400배, 430배, EPS 우상향, PBR 0점대, 배당률 3%대, 배당 수익률 한 20%대, 재무로는 완벽하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출액은 공장 가동률 96%, 연구비는 한 0.9% 정도 쓰고, 자, 퇴직금 요거는 그걸로 해야 되고, 퇴직금 154명의 청구 소송 20억 피고 걸렸고, 5년 평균 배당 2.7%,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 0.6%, 재고 자산은 한 6% 정도, 회전율은 7.6%, 평균 구성 연수는 6.3년, 부채율 20%, 유보율이 43,000%, 영업이익 17%, 지분법으로 내 지분 가지고 있는 게 515억씩 들어오고, 당기순이익 24%, EPS 3,963원, PR 3.5, PG 0.059, ROE 18.5, PSR 1. 자,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가 나왔고, 이거는 내가 항목을 10가지 항목이 아니라 1에서 10까지 모르면 5, 가지고 싶으면 10, 모르겠으면 그 아니면은 5보다 낮은 숫자. 자, 가지고 싶은 거에는 난 8점을 줬고, 돈 잘 벌 것 같은가 9점을 줬고, 지금인가에 10점 줬고, 싸냐에 10점 줬고, 경영자는 3점 줬고, 자, 걱정 안 하겠냐에 10점 줬고, ROE 3%당 7점, 영업이익률 17.3% 받아서 5점, 총점 62점 받아서 7.8점. 그 외에 위험한가, PG, PSR, 자식에게 무엇으로 돈을 버나, 이렇게 항목을 내렸는데, 가지고 싶은 거에 10점 줘도 되고 9점 줘도 되고 8점을 줘도 되고 애매하다는 거는, 이게 사면은 대주주 지금까지 해온 꼬라지를 그대로 학습해야 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짜증나고, 안 살락한 끼네 올라갈 거 뻔히 보이니까 짜증나고, 배당도 다른 회사에 비하면 높은 건 아니지만, 낮은 건 아니지만 3%면 코스피 대비해서는 평균보다 높긴 맞거든. 근데 저들이 한 거에 비해서는 낮아. 그래서 요거는 뭐야, 정권 차원에서 작년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기업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 난리 구줄 치면서 뭐 이렇게 기업 단체에서 나가 회사를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유보율 43,000% 이런 거 꼬라지 보면은 당연히 세금 매게 되죠. 요거 세금 매기면 재밌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싶은 거에 8점 줬고, 자,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 9점 줬는 게 밥솥 1등, 국내 마켓시어 70%. 너 집도 봤어? 우리 집도 봤어? 우리 집은 쿠첸인데, 우리 집 쿠첸이거든. 10명 중 3명이 쿠첸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3개가 쿠쿠 아니고 다른 건 다 쿠쿠다 보면 되고,
중국 사람들을 환장했고 북한 사람들을 환장했고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니까 밥 다 됐어요. 밥 다 됐어요. 니치 팔로마 디팔로마 이카니까 밥 다 됐다고. 그러니까 돈 된다 이거지. 인도네시아 밥 주식, 필리핀 주식, 말레이시아 주식, 아시아권 인도도 밥이 쌀이 주식이지. 맞나? 인도 쌀이겠지. 저쪽 남미 밥솥 스페니시로 이렇게 밥 받았다고 말하면 간지나겠는데. 그래. 그것도 팔리면은. 그리고 이게 뭐 밥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전통 뭐 오만 거 다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밥솥은 된다. 다 팔린다. 우리 뭐 인덕션, 에어프라이기 이거 뭐 필요 있었나? 옛날에 오븐 필요 있었나? 요즘은 그냥 너도 나도 우리 집에도 있다. 전자레인지 말고 너무 편하니까. 밥솥 그냥 누르고 요즘 밥솥 15분 만에 급속 취사되거든. 15분 만에 밥 된다니까. 엄청 빨라대. 와, 그래서 돈 잘 벌 것 같다고 했고, 지금인가 이 시점? 지금 블록딜로 던진 물량이 뭐 2%씩 던져가 그게 시중에서 그 흡수돼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으니 지금이라고 봤지. 이때가 이거는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일만. 지금도 싼데 지금보다 어떻게 더 싸게 되겠노? 지금보다 더 쌀락하마. 밥솥이 하루에 한 번씩 터지고 이거 걱정 안 하겠냐? 똑같은데 뭐 보상 안 해주고 갑질하고 밥솥 팔아라고 1인당 10개씩 팔아라고 하더라 하면서 엉엉 울면서 PD 수첩에 나와가 그래 나오고 막 뭐 그 인도네시아인들한테 막 뭐 성폭행 성추행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주주들이나 싫어하지. 아줌마들 그 집에 있는 그 뭐 가정주부들은 쿠쿠 밥솥 쓰지 마라 하면 왜? 이거 좋은데 그걸 주식 뭐 알도 주식 필요 없고 그렇다. 그래서 싸다고 했고 지금인가 그래서 지금 대주 지분 그리고 대주주가 또 이제 80살이니까 또 대주주가 구자신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지 안 물러난지는 난 모르겠지만 없다 손치면 첫째 아들 구본학 56살 53살 28부터 해가지고 53살 25년간 했잖아. 그럼 자기만의 또 뭔가를 할 거라고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일은 잘하고 있단 말이야. 경영자는 내 3점 줬다. 창업주에는 높은 점수 주고 키워온 것도에 높은 점수 주고 국내 그 성장 밥통 전 인구가 다 있으니까 국내보다는 해외를 뻗어나온다 해서 높은 점수 주고 쌓아둔 자산 대비 이렇게 이런 그 뭐고 돈도 부채 관리도 높은 점수 주고 그랬지만 주주하는 정책이 너무 좀 성질났고 주주들이 퇴직금 154명이 소송 걸려있는데 이게 쿠쿠전자로 소송 걸려있어. 쿠쿠전자. 그래서 창업주가 손을 떼면 잘 될라는 이런 또 호재성 아닌 근데 80살이니까 아직까지 여력 있고 맞지? 그럼 일을 구본학 사장이 28부터 입사해가지고 95년부터 지금까지 37에 그 뭐고 쿠쿠 홈시스를 쿠쿠전자를 인수받아가 또 하다가 쿠쿠 홈시스는 물적 분할을 해가 자기가 또 지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영권 승계는 된 거는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단 내세워져 있으니까 구자신 회장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거가 너무 많다. 애매하다. 그때 사업성이 너무 좋고 걱정 안 하겠냐에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거를 봐서는 20년 연속 1등 밥솥 1등 밥솥 1등 밥솥 하면 쿠쿠 완전 단일 명사가 나오는 것처럼 밥솥은 그냥 쿠쿠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갑질을 하는 거 나오고 밥솥이 이 집이 터지고 저 집이 터지고 막 일주일 건너 한 개씩 막 터지고 AS 처리 문제 막 삽질하고 막 부하직원 성추행하는 거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막 나오고 해외 사업에서 뭐 이상한 거 하고 돈 먹고 튀는 거 나오고 회계상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막 연속적으로 방방방방방 터지면은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지면서 매출도 확 떨어지면서 자 봐봐 그럼 예상해보자. 그래가 악재가 터졌어. 악재가 터져가 한 40% 까먹었어. 그럼 30%잖아. 시장 점유율이 30%인데 그렇다고 외국인은 그걸 또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기존 마켓시에서 30% 까먹었어. 그럼 지금보다 30%가 매출이 덜 나온다 그러잖아요. 매출이 30% 7천원 나오는 게 30% 덜 나오면 3720 5천원
지금 3분기 매출 4,900, 5천억이잖아. 5천억에 PSR 해도 1점 몇. 5천억 대비 순이익이 한 20% 나오니까 1,000억. 1,000억 해도 얼마고? 1,000억 해도 저평가다. 아니 30% 떨어져도 저평가라고. 이게 반 떨어져도 PER 이게 지금 3.5배잖아. 3.6배잖아. 좋다. 지금 상황에서 반틈 날라간다. 그 매출이 반틈 날라가도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PER 7밖에 안 된다. 그래도 저평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수가 나와봐야 지금 주가만큼 받고 있는 거. 다르게 말하면은 그때는 더 사야 될 찬스? 그렇게 떨어지고 그게 악재가 터질 때마다 더 사야 될 주식? 보면 이런 주식. 이게 경영자의 요거를 감수하고 산다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1, 2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지. 여기에 있는 대주주란다. 창업주가 언제 이거에서 완전히 손 띄느냐 그 타이밍. 모토닉도 그래 생각했는데, 모토닉은 창업주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그거를 많이 새로운 사업을 키워도 안 하더라고. 중국 사업 했다가 철수하고 더 이상 이렇게 자동차 부품 말고는 손대지 않아. 그래서 손띄긴 손띄지만 그거에 비하면 쿠쿠홀딩스는 모토닉이 완전히 양바이지. 모토닉은 평균 건설 연수도 18년에 되고 순이익이 60% 가까이 배당금을 주고, 그에 비하면 쿠쿠홀딩스는 맞지? 걱정 안 하겠냐 그렇다고 했고, ROE는 18.9% 받아서 7점, 영업이익률은 17.3% 받아서 5점, 총점 62점, 7.8점. 와, 쿠쿠 홈시스는 7.6점 받았거든. 똑같아.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다. 유보율이 43,000%, 부채율이 20%, PEG는 성장률이 4년 평균 60%, 올해 EPS 비해서 6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 0.059가 나왔고, PSR은 중소기업은 3이라고 하는데 얘는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치로서도 저평가. 여기 2 곱하기 2가 되더라도 맞지? 그래도 저평가란 말이지. 지금보다 매출이 반으로 똥가리 떨어져도 저평가란 말이지. 저평가란 말이지. 이거 모수를 하는가? 경영자문 이런 거 말고 IH 압력밥솥 팔아가 58억, 밥솥 파다가 850억, 밥솥 팔아가 300억 해서 수출이 85대 내수가 85대 15, 수출이 아직 700억밖에 안 돼. 얼마 되진 않아. 하지만 계속 커간다. 그리고 보면 이 쿠쿠홀딩스는 전기밥솥 쪽인데 쿠쿠 홈시스는 그냥 밥솥이 아니고 그거더라. 정수기와 청정기, 이거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거든. 청정기와 난 밥솥인 줄 알았는데 밥솥이 아니다. 쿠쿠 홈시스가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쿠쿠홀딩스도 매력이고 둘 다 매력이 있다. 쿠쿠홀딩스를 사면은 쿠쿠 홈시스는 따라오는 거니까 참 이거는 그래. 창업주가 경영 참여 끝나면 몇 년은 지켜볼 만하다. 이 말이 이거를 만약에 진입하면은 몇 년 동안은 그냥 재무 볼 필요도 없고, 이거는 쿠쿠홀딩스는 악짓하지만 그냥 3년은 한 5년?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남들 사지 마라 하는 거 사야 되잖아, 어째? 요거 경영자 삽질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 아이가? 끝!